난 아주 큰 실수를 저질렀어. 얘들아, 어디서부터 실수가 시작됐는지조차 모르겠어. 한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을 음욕 때문에 망쳐버렸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지금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는 너무 비열한 일을 저질러 지금은 거울조차 볼 수 없으며 그런 일을 한 나 자신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친구와의 불륜 모든 일이 내 탓이라고 욕정에 너무 사로잡혀 자제조차 할 수 없었어. 이제 어떡하지? 난 너무 혼란스럽고 길을 잃었어. 안녕 얘들아. 내 이름은 아니타이고 30대야. 새 패션 디자이너. 저는 16세부터 패션 디자이너로 일해왔지만 전문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어머니로부터 패션 디자인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녀도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전문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릭이고 그는 32세입니다. 우리는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데릭은 제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제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사랑인 데릭과 나는 대학에서 만났고 그 이후로 우리는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내가 데릭의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데릭은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균 키보다 낮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라이그로 끌어당긴 자질은 그의 배려심입니다. 나는 말을 가감하지 않고 대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데릭은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 사람은 6개월 전 더릭이 이웃 마을로 전근한 이후로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이사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패션 디자인 사업을 핑계로 삼았지만 그것이 데릭이 NGO에 자원하여 일한 이유는 아니었고 그는 2년 동안 외딴 마을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고 그것은 외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었는데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더니 이유를 이해는 하는데 매달 한 번씩 오겠다고 약속한 표정을 보니 실망한 것 같더니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결혼 생활에 큰 격차가 생길지 몰랐다. 거리가 문제가 되었고 의사소통조차 어려워졌다. 데릭은 항상 바쁘지만 가끔씩 우리가 의사소통할 시간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데릭은 우리가 매일 최소한 3번씩 의사소통을 하도록 했고 우리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드라이크는 그가 매달 최소한 한 번 방문하여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했습니다. 데릭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지루해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게 다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다. 외로웠고 어느 날 마트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차가 갑자기 멈췄고 차에 탄 사람이 내가 서 있던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낯익어 보였지만 그가 자신을 네이선 데릭의 친구라고 소개하기 전에 어디서 그를 만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가 우리 결혼식에서 데릭의 그룸즈 남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데릭에 대해 물었고 나는 그에게 데릭이 멀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약 6개월간 NGO 활동을 하면서 그는 내 차에 결함이 있어서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정비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꺼렸지만 그가 고집해서 집까지 태워주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언제 우리가 왔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하자 그는 식료품을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나는 그가 들어와서 식료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권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네이선이 잘생겼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키가 6톤이고 가고 싶은 모델을 통과할 수 있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머물라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와인 한 잔을 마시고 함께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네이슨이 내 결혼 침대에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았죠.
저도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남편의 친구와 잤는데 심지어 잠도 못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나는 망연자실했지만 네이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 말은 그가 침착할 때 당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나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했고 그것은 정상이며 남편의 친구와 함께 자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이용하지 않았고 내가 일어난 모든 일에 동의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지만 그는 나를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즉시 떠나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침 식사 만들기 전날 밤의 일로 인해 아직도 숙취가 남아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데릭은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남편의 애인과 바람을 피우기 위해 그렇게 몸을 굽힐 수 있었을까? 나는 데릭이 내가 한 일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많이 물었다. 그는 가장 큰 일이 일어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데릭은 과거 관계 때문에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돈 때문에 여자들이 그에게 다가와 결국 바람을 피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르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처음에 데릭은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의 돈이 아니었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는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외모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이해시켰고 나는 자신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내가 그 신뢰를 깨뜨렸다는 걸 믿을 수 없어 데릭에게 내가 쫓겨났다고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 그가 내가 그의 전 애인들과 똑같다고 생각할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어요.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이선이 음식 쟁반을 손에 들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는 화가 났지만 그에게 떠나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침 식사를 제안했고 나는 먹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로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좋은데 멈출 수 있었음에도 계속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이선과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네이선을 막을 수 없었고 너무 가까워져서 그가 나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DCK는 업무로 너무 바빠서 더 이상 한 달에 한 번 방문할 수 없었지만 네이선이 전화할 때마다 우리가 매일 의사소통을 하도록 했고 데릭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신뢰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던 어느 날 데릭한테 전화가 왔는데 깜짝 선물이 있다고 하더군요. 평소처럼 택배를 보낸 줄 알았는데 착각이더군요.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서둘러 달려갔어요. 문을 향해 갔지만 내가 문을 열고 데릭을 봤을 때 경험한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얼어붙었고 그는 나를 현실로 되돌리기 위해 나를 두드려야 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를 만나서 별로 기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잡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해내야 했지만 데릭이 의사였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둬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어요. 제가 생리통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내 생리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쉬고 편히 쉬라고 했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너무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엉망진창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는 드라이의 애지중지함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나를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더릭은 옷을 갈아입으러 위층으로 올라가서 옷장에서 옷부터 운동복, 팬티까지 네이선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고 그 순간 그가 나에게 말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땅이 열려서 내가 사라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끝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백하고 싶었지만 드리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그 사람에게 고백하면 나는 데릭에게 고백하지 않았고 들키지도 않았다. 나는 데릭이 옷장에서 본 것들에 대해 나에게 물었을 때 거짓말을 했다. 내 동생의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내 동생이 일 때문에 시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왜 그 이야기를 그에게 언급하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그 일이 내 마음을 건너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동생의 물건이 왜 그의 손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가 내 거짓말을 사지 않을 것이고 그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형이 일로 바빠서 그의 표정에서 단지 빨래를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가 들었던 모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나를 믿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가 그렇게 낮게 멈췄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 문제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빨리 달려가 네이선에게 전화를 걸어 데릭이 돌아왔다고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데릭이 돌아왔을 때 네이선이 집에 없어서 감사했다. 우주가 내내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데릭이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척했지만 사실은 에릭이 내가 왜 그와 결혼했는지, 왜 그와 함께 있기 위해 많은 제안을 거부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죄책감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한 일의 심각성은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 단지 나와 함께 있기 위해 가족을 대적한 남자,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을 그가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나를 금 채굴자라고 불렀을 때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바로 그 사람 내가 어떻게 그의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 있었습니까? 나는 모든 것과 너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매우 피곤했습니다. 데릭은 내가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없이 말했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를 배신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나를 그의 친구의 품에 안겨준 외로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100%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더릭이 전근되지 않았다면 네이선과 잠을 자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릭이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CCTV 카메라를 기웃거리는 걸 봤을 때 고맙게도 나는 네이선이 주변에 있을 때마다 그것을 비활성화할 수 있을 만큼 똑똑했습니다. 데릭은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모니터링했고 그는 내 전화까지 확인했지만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게 그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그가 말을 하기 전에 단지 증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그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에게 내 동생이 시내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거짓말을 은폐해야 했죠. 내 동생이 데릭이 돌아오기 전에 다른 마을에서 긴급하게 일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자신이 사임할 예정이며 자신의 진료소를 열어 여행을 중단하고 우리가 가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릭과 저는 항상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NGO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의 성격 때문에 그가 항상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더 안정되었을 때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엇갈린 감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에 아이를 가질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네이선과의 관계가 슬펐습니다. 데릭은 내가 그의 친구와 잤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전히 나와 아이를 가질 것입니다. 나는 그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내가 결혼한 남자는 용서할 수 없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바람을 피운 전 여자친구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나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의 아내.
나는 드리크가 마침내 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고 거기에는 시간이 걸렸다. 여기까지 오느라 일이 너무 많았어 믿을 수 없어 모든 것을 망쳤어 드라이기 공식적으로 사임하기 위해 다시 돌아갔고 마침내 네이선과의 일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선을 집 밖에서 만나기로 결정했지만 그의 물건 중 일부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해서 정식으로 헤어지자고 다 끝났으니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변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건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는 물건을 챙겨나가야 한다. 네이선은 내 마음이 결정된 것을 보고 짐을 싸기 시작했고 그는 내가 언젠가 내 행동을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고 돌아와서 애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뒤돌아 있는 동안에는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전화기가 울리고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잡았습니다. 내가 확인했을 때 대릭이 내 심장을 부르는 사람이 말 그대로 내 가슴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나는 네이선에게 신뢰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는 전화를 받았고 더릭은 그가 단지 전화를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확인하고 그가 사임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행복했고 우리는 잠시 동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데릭과 통화하는 동안 네이선이 아직 주변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네이선이 들어와서 매우 크고 환한 목소리로 저에게 알렸습니다. 그 사람은 소지품을 챙기고 그 순간 살고 있었다고 말 그대로 죽었죠. 그 사람은 내가 전화 통화를 다 끝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릭과 저는 늘 일로 바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데릭이 네이선이 말한 것을 듣지 않기를 바랐지만 불행하게도 더릭이 네이선이 우리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내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그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이 그저 평범한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데릭에 대해 한 가지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특징 중 하나인 얼굴이나 목소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가 네이선이 우리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물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는 잡힐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네이선과의 일을 막 끝냈을 때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장에 있는 옷은 내 동생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CCTV 카메라를 비활성화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 내가 그의 친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집을 떠났고 나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고 내 온 세상이 산산조각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크의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내 말은 내가 거기서 어디로 갔을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야 했죠. 모든 결과를 잊어버리고 데릭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외로움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걸 알게 되면 그가 저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와 바람을 피웠지만 내가 틀렸어요. 데릭은 도착했을 때 매우 격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더욱 격노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직도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경찰에 전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경찰은 내가 무단 침입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을 자기 집에 가져가라고 했고 내가 사준 슬리퍼나 머리핀 등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용서하고 두 번째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는 제가 떠나는 것에 대해 단호했고 그는 저를 위해 인생을 어렵게 만들겠다고 약속한 모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데릭 가장 나쁜 것은 누구에게도 전화해서 나를 대신해 구걸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곤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심지어 내 친구조차도
항상 나에게 행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 많고 친절하고 관대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대릭은 결혼 생활 내내 나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줬어요. 대릭이 얼마나 단호한지 봤을 때 돈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의 집에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다음 날 대릭과 함께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동안 패션 매장에 사고가 났습니다.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직원들을 내보내었습니다. 여전히 생각을 정리하고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인생에 다시 남편이 필요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여전히 나에게 미스터리입니다. 내 말은 내가 어떻게 호화로운 맨션에서 살다가 지금은 내 가게에 쪼그려 앉게 되었는지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빨리 말이 안 돼서 모든 게 꿈 같았고 난 더 나인메어에서 깨어나고 싶었어. 내 패션 매장에서 며칠간 자고 난 후 너무 힘들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깨달았을 때 많이 울었어. 난 너무 사로잡혔어. 다음 날 자고 나면 나도 몰랐던 생각들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보고 싶다고 가게로 오라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하라고 요청했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대릭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가 내 전화가 그에게 도달하는 것을 차단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 가게에 도착했고 변호사는 그들을 나를 가게의 새 주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고 나에게 남아있는 작은 힘도 다 앗아갔습니다. 더릭이 내 가게를 팔고 그 수익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한 게 분명해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어. 드라이기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려는지 난 그가 그렇게 의심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고는 결코 믿지 않았어. 나는 그가 가게를 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결혼 후 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나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내 노력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소유권 문서에 그의 이름이 있었지만 우리가 새 주인과 이혼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가게는 나에게 가게를 비울 수 있는 24시간을 주었습니다. 나는 24시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이기 나를 용서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릭의 집으로 가게를 떠났지만 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릭이 우리 집을 팔았고 나는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릭이 나를 좌절시키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에 대해 미안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킹에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인생을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를 떠나 호텔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드가 거부되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더릭이 이번에 다시 공격을 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 계좌를 함께 운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 공동 계좌의 모든 것을 지웠습니다. 대릭이 더 많은 돈을 벌고 그로 인해 내가 그의 돈에 접근할 수 있고 원할 때 언제든지 쇼핑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날의 생활과 호텔 접수원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떠나야 하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노숙자이고 팬일입니다. 이혼이 마무리되어야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끝났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갈 곳도 없는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여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처음에는 네이선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내 전화를 거부했지만 계속 전화하면 받았습니다.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었지만 그는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내가 노숙자이고 급히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가 시내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집에 가서 그는 그의 여자친구가 주변에 있다고 말했고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지금 여자친구가 있고 내 인생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단지 나와 재미있게 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이선은 한 번 술집에서 대릭을 만났고 그들이 여자에 대해 험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르면 그들이 어떻게 바람을 피웠는지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릭은 내가 결코 그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나를 신뢰한다는 나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릭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실험하고 확인하기로 결정했고 불행히도 나는 그의 속임수에 쉽게 빠졌습니다. 네이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느슨했는지 깨닫고 그 순간 내가 더러워진 느낌을 받았고 어떻게 나 자신이 넘어지도록 허용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값싼 속임수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내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서 우울증에 빠졌고 다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릭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어서 사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뢰를 깨고 그에게 고통을 안겨준 나는 내 인생에 남은 것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시카고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의 가게에 합류했습니다. 내 불신앙에 대한 소식은 곧 산불처럼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는 큰 궁전에서 여왕처럼 살았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부모님에게 의존해야 하는 작은 마을로 돌아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속옷만큼 작은 것도 사다 남편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던 날부터 내 인생은 공포영화가 됐다. 그 운명적인 날에 식료품을 사러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